안녕하세요. 타로 더 블랙의 아이샤. 스타벅스의 네오체인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원픽은요, 이제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이걸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애정에서 어떤 점이 나한테 강점이고 약점인지, 그리고 진정한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보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시라면 남자분이 볼 때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또 이제 반대로 남자분이시라면 뭐 이제 여자분이 볼 때 어떤 점에 어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너럴한 리딩이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 삼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셔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부터 7번까지 갈게요. 자, 카드 셔플을 모두 마쳤고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 과연 어떤 점들이 있을지. 자, 1번부터 7번까지 뭐 카드 뒷면을 보셔도 좋고, 뭐 번호표를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뭐 끌리는 번호를 고르셔도 좋고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니까 잠시 화면을 응시하시면서 골라주세요. 자, 고르셨죠? 1번부터 이제 카드를 위로 치우고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오쌤이 이거를 셔플을 하시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기대할게요, 쌤. 네. 자,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성에게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냐면은 좀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외모적으로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있으실 수는 있어요. 이성이 봤을 때요. 예를 들자면 뭐 키만 뭐 5cm 더 컸더라면 뭐 이런 식의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는 뭐 외적 조건, 성격적인 뭐 어떤 거 충분히 매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보자면 이런 경우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보는데, 약간 분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1번을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상대방은 내가 가진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뭐 원래 없는데 있어 보이는 게 낫지, 있는데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단점 이런 거를 뭐 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 기분이 좀 덜 상하게 하는 면이 있죠. 부드럽고 밝은 성격이네요. 전반적으로 카드들을 봤을 때는 밝은 성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드러운 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편하다, 잘 돌봐준다, 잘 공감해준다, 그렇기는 한데 약간의 단점으로는 그 명확함이, 단호함이 나타나가지고 약간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좀 단호함으로 나타나고요. 좀 더 가까이 가 있을 때는 이 부드러움과 돌봐줌, 특히 여성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남성분이 이걸 본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해주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잘 챙겨주는 면모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분이라 그러면 좀 더 내성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앞에 깔려 있네요.
그리고 불만을요, 좀 상대방에게 쉽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게 그 선생님의 말씀, 네오쌤이 말씀하신 대로 부드러워 보이고, 뭐 좀 포용적이고, 이렇게 상대방은 보는데, 정작 본인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늘 뭐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오쌤이랑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맞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로 보여요.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쌓아두는 일,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성격은 좀 답답한 사람이고 나는 좀 소심한가 봐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닙니다. 대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뭐 조직 내나 팀 내, 뭐 단체 내에서는 그런 어떤 균형의 밸런스를 또 담당하시는 면이 있어요. 상처받은 거는 좀 오래 기억하고 또 이 바로바로 풀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넘어가는 성격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뭐 뒤끝이 없고 깔끔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뒤끝은 좀 있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오래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툼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푸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약간 욱하는, 좀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내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 상대방, 이성이 볼 때는 어찌됐건 이성이 볼 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따뜻하고 좀 이제 뭐 트러블을 일으키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은 아니에요. 포용력이 있고 잘 이해해 주려는 게 약간의 우유부담으로 나타날 여지도 있기는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부드러움인데 이 부드러움이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좀 더 내성적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 부드러운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고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렇게 좀 항상 주변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바뀌어서 누군가와 뭐 인연이 끊겼다라든가 이제 저 사람은 다시 못 보겠구나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가 금방 채워지는 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그 밝음이 쉽게 드러나고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처음에 수줍음이라든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예, 보여줘야죠.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는 성격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매력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단점이나 이런 걸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성격은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뭐 누구한테는 장점으로 어필되는 부분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들의 매력은 이제 부드러움 그리고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낯선 환경에서 쉽게 친해지는 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들, 2번을 뽑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밝은 분이죠. 많이 밝은 분이고, 뭐,
특히 2번을 뽑으신 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팀이라든가 조직 내에서는 약간 좀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마음속은 좀 이제 보이는 것만큼 밝은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기는 하지만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왜 우리 외출하고 모임에서 막 즐겁게 놀고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와서 딱 이제 불 꺼진 집 불을 켤 때 느끼는 허무함이나 공허감이 조금 더 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좀 이제 본인이 약간 어떤 팀이라든가 그런 조직 혹은 뭐 모임 내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좀 강박 비슷한 거는 조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점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여요. 저 사람은 어딜 가든 뭐 밝은 사람이고 어딜 가서든지 적응도 잘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리더십적인 면에서도 또 이제 밸런스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지함과 잔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이 감정 표현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나타나 보이고요. 밝은 성격은 맞지만 내면의 공허함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밝은 성격인 건 맞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진지함, 목적 우선, 그리고 그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먼저 상대의 마음을 아예 알아야 되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나오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남자분이라 그러면 일단은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자신의 감정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밝은 모습이 나오는 타입은 아니네요. 그러고 약간 상태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친절한 듯한 모습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누구에게나 친절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업무용 미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영업용 미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좀 있어요. 가면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가식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은 후에 나오는 패턴이고요. 근데 그 전에 상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자신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패턴들이 있네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리더십을 그래도 발휘해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이성적인 매력으로는 분명히 어필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일단 띄우는 거는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직장 동료로는 좋은데 애정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자신은 좀 혼자로서도 너무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허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가 쉽거든요. 접근하기도 쉽고. 근데 너무나도 그 자신이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런 면들을 갖다가 일이라든가 사회생활에서 나타나고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자신의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패턴이 되게 적어 보여요. 그러고 이분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든가 에너지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네요. 이렇게 좀 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별로 이제 다크함이라든가 중이병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었던 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좀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보여집니다. 글쎄요, 사회생활에서 조직이나 단체, 어떤 주변의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춰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개성이라든가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쉽사리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경에 묻혀버리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일을 할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요. 그렇죠. 킹이 두 개니까. 일을 할 때는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렬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그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그 애인이 있을까? 뭐라든가, 또 사람을 누구를 찾을까? 이러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진짜 매력은 진지함인데 이 진지함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볍지가 않으니까요, 이분은.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자신의 장점을 그때서나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화를 해야 그 매력이랑 호감도가 더 올라가는 분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열정이 보여주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출구가 너무 적어서 주변의 환경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약간 거리가 먼 사람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하고요. 좀 더 열려 있어야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의 매력, 열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라든가 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에서 분명한 어떤 매력이 많이 보여지는 분들이니까요. 네, 숨겨진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되면 큰 장점이 되고요. 표현되기 어려운 점은 지금의 단점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남들 보기에는 본인의 단점이 우유부단함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있어서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재고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생각이 깊고 숙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특히 왜 이렇게 뭐 우리 인생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최선을, 그게 아니라면 차선을 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좀 많이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자. 그러네요. 역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하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죠, 저는?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들하고 엮일 때는 그 부분이 좀 뭐랄까, 섞이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사를 가서 어떤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 집주인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은 뭐 수강 신청할 때 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서류의 문제,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재능이 있거든요. 중간에서 뭔가 조율을 한다라던가, 뭐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기 의견을 내보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신 타입이에요. 저는 이게 장점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말이 없어서 속내를 알기 어려워.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시는 분이고, 가능하면은 양쪽에 손해가 안 나는 쪽을 택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뭐 옆에서 특히 이성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살까, 저렇게 남들 배려하면서 어떻게 살까 싶은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선함이 있거든요. 친구가 되기는 되게 쉬운 타입이고요. 그 남녀로서 만나기는 조금 그 중성적인 느낌이 있고, 이 지적인 분야라든가 정보적인 부분에서는 참 잘 도와주는데, 이 편안함과 익숙함이 이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그 부탁을 한다든가, 뭐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강점이 드러나거든요.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뭐 독서 토론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에 관해서 뭐 같이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기호적인, 취미적인 이런 활동에서는 매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단순한 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그 조립할 존재감이 없네요. 그쵸. 자기가 뭔가 꽂혀있는 거에는 열정을 보이지만, 꽂혀있는 거에는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너무 신중하고, 특히 이성을 대할 때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남자분이 뭐 집을 데려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배려거든요.
근데 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지? 갑자기 의문을 갖는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많은 성격은 또 아니에요. 의심이 근데 많은 이제- 성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이 뭐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은 별 이유도 없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쪽에 가깝죠. 왜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갑자기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걸까? 정말 좋아하는 걸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데려다 주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자꾸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해요. 감성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래서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익숙함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 세부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잘 도와주는 능력이 그때서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친구 같은 느낌이지 감성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래 같이 있다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사귀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감성적인 진행이 조금 느리니까. 네, 매일 같이 다닌다든가 뭐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연인이 되기에는 어딘가는 좀 초연한, 네, 즉 이성이 먼저 나오는 타입이고요. 감성은 좀 더 약합니다. 결국에는 편안함이네요. 이분들의 장점도. 편안함이고 지적인 매력이고 어떤 그렇죠. 무언가를 같이 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잡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되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문이 잠겼는데 따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남들한테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재래시장 가서 물건 같은 거 깎고 이럴 때 우리가 흥정할 때 이 능력이 발휘될 거예요. 펜타2가 3개가 나왔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풀어가는 재능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아니면 이제 중고 물건을 갖다가 대신 팔아준다든가 그렇죠. 딜을 해준다든가 흥정. 네. 이런 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아, 4번을 고르신 분들은요, 굉장히 좀 이제 정돈된 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옷이라든가 뭐 외모에서도 좀 깔끔한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항상 단정한 느낌을 주는 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자. 남자분보다는 여성분에게 매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엉뚱함이에요. 아주 생기발랄한 엉뚱함이 그 의외의 매력을 갖다 끌어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 엉뚱함들이 순간적으로 크게 사람을 갖다가 끌어당기네요. 외모에서 오는 그런 단정함과는 다른 면이 조금 있어요. 내면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막 들끓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게 보여질 때 그럴 때 이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약간 눈이 높나 싶기도 해요. 저는 4번 뽑으신 분들은. 글쎄요. 눈이 높을까?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계에 있어서 신중함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선뜻 다가가는 분들은 또 아닌 걸로 보여요. 친하게 지내지만 그렇게 이 애정과 관련된 큰 어필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 엉뚱함들의 매력이 상대를 갖다 흡인하는 힘들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흡인하는 힘들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이라는 힘은 있는데 순간적인 엉뚱함 때문에 즐거워지고 재밌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단점이 있다 그러면 약간 어딘가 이상해. 좀 일반적인 느낌의 사람은 아니고요. 이 카드가 또 그 이상함을 이야기하는 면이 있죠. 어딘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좀 낯선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더 쉽게 친해지기 쉽네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 아웃사이더의 사람들하고 쉽게 또 친해지기도 쉽고요.
좀 평범치 않은 사람들끼리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는 약간 어딘가 이해받지 못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매력은요, 자신은 그 주어진 형태에서 약간은 그 반항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 나가거나 이런 어떤 강렬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자신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강렬한 매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어떤 강력한 어떤 취미의 상태, 즉, 특정한 동호회라든가, 특정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즉, 자신하고 좀 비슷한 취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왔다. 약간의 덕력이 있으신 분이기는 해요. 네. 네, 약간의 덕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덕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의외성이라는 게 저는 그걸로 보여요. 이렇게 자기가 덕질을 해오는 분야에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오만 거를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 있고 지루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덕질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거는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분 같아요. 아무튼 보통 이 타입은 연애가 되면 되게 장기적으로 연애하고 안 되면 또 장기적으로 솔로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아니 근데 가장 큰 매력은 이 특이함이고요. 이 특이함이 자신하고 맞는 사람한테는 강력한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다수에게 통용된다기보다는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소수들한테는 강력한 매력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은 쉽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타입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뭐 일반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네, 자기 영역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색깔이 그래도 확고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주류인데 비주류의 세계에 가서는 인기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의 매력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거는 어떤 비주류 그리고 덕질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그 안에서는 또 평범하니까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정상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윤리가 그걸 규정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자신이 좀 비주류일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장소에서는 또 주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장소에서 만나야지 누군가를 갖다가 연애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매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지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매력은 어떤 장소에서는 강렬한 매력과 특이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개성이 당신을 갖다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의 유니크함이고 그리고 쉽게 누군가 흉낼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능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번을 마치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을 뽑으신 분들, 5번을 뽑으신 분들은 일단 뭐 어떤 외적인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아주 좋은 분들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좀 쉽게 적응하고 쉽게 사랑받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내면은 뭐 그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늘 긍정이랑 낙관을 가지고 낙관적이고 뭐 좀 많이 긍정적인 분이시고요.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어떤 무난함이 보이는데 이 내적으로는 좀 고독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쉽사리 못 친해지네요. 이 케이스는 확실히 눈이 높은 것 같아요. 높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쉽게 못 만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2D를 사랑하신다던가 이런 걸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농담이에요, 선생님.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쉽게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는 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멀어지게 만들고요. 쉽사리 섞이지 못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굉장한 에너지가 또 나타날 텐데, 안 쓰던 에너지가 갑자기 넘쳐나서 넘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미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의 패턴이 조금 있죠. 외로움은 타요. 네, 주변 사람들하고는 되게 무난하고 친숙하게 지내는데 이 내면에 있는 고독이 좀 해결이 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강렬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주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의 매력은 그 친숙함과 진지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 지적인 능력, 판단하는 힘들, 그리고요 변치 않는 점, 항상 꾸준히 그 자리에 있고 변치 않는 점인데 스스로 정기적으로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있으면 이런 문들은 쉽게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5번 뽑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따뜻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늘 배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하시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남들을 잘 도와주고 그러긴 그렇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신이 올인을 잘 안 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려워요. 근데 매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자신의 매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뭔가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매력인데 그냥 시간이 꾸준하게 지내서 그 매력이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걸리나? 그쵸. 걸리죠. 왜냐면 이 사람은 올인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여자에게. 아니면 남자에게. 그리고 그냥 감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열리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폭주. 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감정들이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하기에는 자꾸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자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완벽하고 그런데도 완벽한데 착한 사람.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신은 사람들을 잘 알아봐줘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면 속에 있는 고독이라든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대를 기다리는 게 최선은 또 아니잖아요. 최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나누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해야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때 매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최대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 5번을 뽑으신 분들이 좀 잘났어요. 글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 잘난 사람 안에서 또 잘난 사람 그렇죠. 안에서도 상대적인 거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특히 이성이 볼 때는 잘난 사람으로 많이 보이는 면이 있어요. 네, 재능이 넘쳐나지만 여기서 매력은 삶에서 어떤 순수함과 지고지순함들 이런 것들이 매력이 되는데 사람들하고 쉽게는 친해지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고독의 어떤 문이 열려야 돼요. 그치. 다른 사람을 잘 알아봐줘요. 문이 열려야죠. 그래야 내면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때 어떤 따뜻함들이라든가 관대함이라든가 굉장한 어떤 정성이 보입니다.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성을 누군가한테 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쭉 하고 올인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을 뽑으신 분들, 이분들도 내면의 열정을 많이 감추고 계신 분이네요. 그리고, 취미 활동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이것저것 좀 약간 다재다능? 뭐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좋으면 한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면은 있지만, 예, 뭐든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예, 근데 좀 약간 혼자 노는 분 같아요. 혼자서도 너무 잘 놀아요. 왜 이렇게 잘 놀지, 혼자서? 모두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예. 네, all or nothing이 보이네요. 근데 또 이제 감성적인 어떤 풍부함이라든가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싫으면 강렬하게 싫고 좋으면 예. 강렬하게 좋고 이게 너무나 단호하시죠? 좀. 호불호가 너무나 갈리는 타입인데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것들이 어떤 강렬함으로 나타나서 이 강렬함이 매력이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버리니까요. 쫙 끌어당기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상대편이 처음에 감당을 못하거나 해서 밀쳐버릴 수도 있고 되면은 또 강렬해지는데 일단 지금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초기에 너무 에너지가 넘쳐나가지고 망쳐버리는 형태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상대방을 갖다가 강력하게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되게 좀 이제 많은 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패턴도 좀 있어요. 네. 이게 이 공유에 감정이 가깝죠? 강하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강렬하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평범한 상황보다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보다는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라든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높거든요. 그때 이 동분서주하면서 상대방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위험에서 그 빼내주고 이런 그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이 강한 힘이 평상시에서는 좀 자신을 갖다 막아버리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강한 힘이 오히려 평상시에서는 사람을 갖다가 쫓는 힘으로 나타나요. 근데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강렬한 열정, 그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이 너무나도 이 강력한 힘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어떤 절망이나 상처 입은 거에서 구해낼 수도 있고 감싸낼 수도 있고 그런 힘인데 평상시에서는 이게 매력으로 느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그 패턴도 있다. 이렇게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실 때요. 장구하다가 악수 둔다라고 하잖아요. 한참 지켜보고 뭐 상황 봐서 이러고 가다가 결국 좀 이제 아무것도 약간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패턴도 조금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가 나타난다면은 그 열정을 좀 숨김없이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상대방과의 거리 조절은 필요하지만 이걸 너무 잘하셔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랑의 표현이 상대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갖다가 도와주는 게 꼭 사랑이 되지는 않는데 그리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뭐 감당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랑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자, 6번을 뽑으신 분들은 가장 힘들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어려울 때 나를 갖다가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매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강렬함이 좀 과다한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가 너무 지나쳐져가지고 좀 자기 파괴적으로 못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지 평소에. 아니, 잘 지낸다기보다는 혼자서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보여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외로움은 있는데요, 선생님. 제 이야기는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지낸다기보다는 항상 너무나 단호해가지고 자신만의 영역 속에 있어 보이고요. 그렇긴 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그 많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연애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죠. 건설적인 힘으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썸을 타는 관계에서는 좀 어려운 성격이에요. 타입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는 좀 편하고 가볍게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쉽게 이렇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은요, 예를 들어서 여행 도중에 만나거나 좀 그 특이한 상황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거 강렬한 매력이 그때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라든가 위기 대처 능력에서 힘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돕는 어떤 봉사단체, 뭐 애견 보호센터 뭐 이런 데서 그 도와주는 활동을 하다가 서로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군가를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당신의 매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그 매력을 보일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카드 리딩을 마치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칠 번을 뽑으신 분들의 가장 큰 매력은 엉뚱함이에요. 엉뚱함이고 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생각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주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남들하고 다른 어떤 사회적인 직업, 남들하고 다른 어떤 직업적인 방향, 사회적인 방향, 남들하고 다른 방식의 것들이 매력의 포인트인데 이게 엉뚱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글쎄요, 어떤 그 전문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 방식은 그 일상적이진 않아요. 저는 이거 마지막 7번 뽑으신 분들이요. 약간 좀 인간 비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인간 비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비글을 안 키워서 비글을 잘 모르긴 하지만요. 아, 그 악마의 개라고 하는 개 있잖아요. 글쎄요, 그게 악마견이군요.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뭐 TV 엎어져 있고 뭐 소파 다 뜯어져 있고 이런 개들은 그 3대 악마견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최강은 또 비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좀 인간 비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역시 에너지가 넘쳐나는 타입이긴 한데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식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일상적이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엉뚱하고 발랄하죠. 매력이 있습니다. 예. 이 매력은 특이함과 신선함과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긴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어떤 인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파하는 분들로 많이 보여져요. 거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좀 이게 꼭 정의롭지는 않아 보여요. 정의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요. 정말 왜 뭐 나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팀에는 김 부장님한테는 항상 신인 막내 여사원이 뭐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라든가 이런 룰을 깨는 데는 또 적극적인 분이시거든요. 또 그런 게 있나요? 아직도 그래도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또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가장 큰 매력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편도 만들고요. 그리고 좀 속마음을 감추는 성향이 보이는데요. 자기 마음을 좀 안 드러내고 이상한 엉뚱함으로 표현되고 진심을 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따뜻한 면이 있어요. 네.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감성적이고 그 감성적인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잘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지만 현실을 추구하는 방식이 일상적이지는 않고 어떤 특이함으로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 교류를 했을 때 그 공감해주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일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좀 이해받기 어려운 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제일 큰 깊이 들어가 있는 큰 코드는 이 깊숙이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이런 엉뚱함을 발휘하는 데는요. 당신의 매력은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강력한 매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7번을 뽑으신 분들은 약간 직업이나 분야 이런 게 조금 특이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실망하고 살아왔던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입사를 하고 뭐 한 2년 차쯤에 이직을 한번 했고 이런 어떤 그런 레일 같은 그런 루틴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생활의 루틴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분 같아요. 네, 그 좀 자신한테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매력은 여전히 뭐 엉뚱해 보이긴 하지만 그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면, 그렇죠. 네, 그 어떤 부분은 집요한 정말, 면들이 매력이 있고요. 아, 이 사람은 그 쉽게 굴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집요하구나.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이제 쉽게 굴하지 않고 스스로 뭐 책망하고, 그러니까 책망당하고 싫다. 아니면은 뭐 비판을 당해도 잘 참아내고 상대방을 끝까지 쫓아가거나 견뎌내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정 아니다 싶으면은 멋있게 사표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죠. 조직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의 매력은 상대한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데 자칫하면 스토커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 계속 어떤 진지함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매력이 되긴 하거든요. 이건 좀 순수함과 지고지순함의 매력인데 지나치면 좀 과다함이 돼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되네요. 그것만 피한다 그러면 꾸준함으로 매력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왜곡수적인 면이 좀 강하게 보여가지고. 예, 외골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참다가 사표 던지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예.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어딜 가도요, 다 적응은 어느 정도는 해요. 정말 부당하고, 정말 이거는 참다가 뛰쳐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융화를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발랄함, 그리고 엉뚱함, 이런 걸로 충분히 매력을 어필하실 수 있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면의 최대 능력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다만 자신을 잘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좀 약한데 상대방을 그 특이한 사람들을 쉽게 이해해주는 재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강한 집념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게 하거든요. 그 집념의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라 이런 걸 눈치내는 게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7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그 엉뚱함이 불러오는데 그 엉뚱함이 사람을 결국에 모이게도 하고 모이게 하기보다는 강렬한 자극, 그 힘, 아니면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재주가 있어요. 강한 인상. 그리고 그게 매력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순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순수함. 네, 순수함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7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타로 더 블랙의 아이샤. 스타룩스의 네오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